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구독자 10,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8,000명까지는 그래도 좀 금방 온 것 같은데, 이후에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그냥 보시지만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친구들, 주식하는 친구들한테도 꼭 소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구독자님들의 또 질문 또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 좀 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단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타를 좀 집중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검색식이랑 그 다음에 차트 설정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기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은 먼저 물어보셨던 분들 중에 이제 슈퍼 트렌드 그리고 뭐 시소 거래량 지표 이런 게 좀 깜빡깜빡 거리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현상이 있었던 분들이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현상을 못 느껴서 이게 왜 그럴까 이 원인을 잘 못 찾았는데 그 원인을 찾으신 분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 슈퍼 트렌드를 보면 이제 어퍼 밴드, 로어 밴드, 슈퍼 트렌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베이직 로어 밴드, 베이직 어퍼 밴드 이런 식으로 요 앞에서 적용했었던 요 수식들을 뒤에서 그냥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 수식을 여기서 읽을 때 뭔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키움의 일종의 버그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썼었던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베이직 어퍼밴드를 정의를 여기서 한 거를 여기다가도 다시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도 다시 이렇게 쓰고 베이직 로어 밴드도 여기다가 다시 쓰고 그러면 요 로어 밴드, 어퍼 밴드에 대한 이 정의가 앞쪽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 새로 정의된 것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시고요. 뭐 마찬가지 그 거래량 비율, 요 시소 지표도 마찬가지로 이 VV 요 식을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써주는 거죠. 동일한 거를.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정의한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깜빡깜빡 거리는 현상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무 차트에 어떤 색이 다른 것을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종목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카카오 이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색깔이 보이죠. 그리고 다른 아까 봤었던 뭐 쇼박스 이런 거는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건 예상치예요. 2021년에 대해 최종 그거에 대해서 아직 2021년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있어야,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예상치가 있어야지 요 부분이 표시가 되는 거고, 쇼박스 같은 경우는 그 분홍색 부분이 표시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컨센서스가 있는 대형 종목들은 저런 게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표시가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는 요 2021년에 대한 요게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봤었던 쇼박스는 2021년에 대한 예상치가 없고 표시된 게 2020년
작년에 표시된 거, 작년 말 기준의 연간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만 표시가 되는 거고 21년 거가 표시가 안 되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항상 재무 차트도 꼭 참고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된 종목 안에서 제가 검색되게 하는 꿀팁 예전에 만들어 드렸었던 건데 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과 좋은 펀더멘탈과 기술적 타점이 만나는 특급 꿀팁, 이거가 이렇게 그 가치 투자 종목들을 이렇게 나오면 그 종목들을 내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두고 나중에 그걸 기술적인 검색식을 이용해서 검색을 할 때 요 대상 변경을 통해서 요 기술적인 대상 변경을 통해서 아까 전에 가치 투자 종목들을 쭉 갈무리 해놨었던 그 종목 안에서만 요거가 검색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꿀팁이니까 요것도 요 영상 제가 우상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안 보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단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단타 전용 차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것 중에 제가 이 검색식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를 제일 좋아하냐, 뭐를 제일 신뢰하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검색식을 다시 한번 뭐 링크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시초가 단타, 요 단타식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식이라는 거는 좋다라고 하더라도 검색식에 뜬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검색식에 뜨는 거는 일종의 그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내가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거 있는데 하고 소개를 시켜줬을 때 그거를 갈지 말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차트 흐름을 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가볍게 첫눈에 보고 딱 판단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부킹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스윙은 이제 소개팅, 조금 가벼운 마음이지만 이것저것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장기는 선 본다 생각하고 이제 그 선 본다 생각하고 좀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위해서 이제 검색식 제가 드렸었던 요또 링크에 원본 링크는 드릴게요. 근데 시초가 단타 이게 엄청 강력한데 여기 위에 5개는 뭐 항상 그래왔듯 그 상패 방지 조건들이고, 이제 일목균형표보다 일단 주가가 위에 있어야 되고, 기간 내 거래량 회전율, 이거 거래량이 최근에 엄청 많이 회전이 됐어야지 된다. 15% 이상 이 회전이 돼야지 되고, 그러니까 300봉 299봉 이내에 15% 이상이 15회 이상, 20봉 이내에 15% 이상이 1회 이상, 그러니까 1년 동안 많이 거래량이 활발했고 최근 한 달 안에 또 활발했었던 종목이 일단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이제 5봉 이내에 이제 거래량이 터진 이제 그런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일 거래량 순위, 거래 대금 순위 50위 안에 들어가는 상대적인 비교값도 넣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거래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기별 주가 등락률 비교. 이게 등락률 요것도 한번 저한테 문의하신 분이 있었는데, 요 주가 등락률 요걸로 검색해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조건식에서 등락률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면 여기 나옵니다. 등락률 비교를 하는데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시가, 그러니까 시가에서 갭이 2%에서 7% 이상 뜨는
것을 검색대라. 요거는 이제 or로 묶어놨거든요. M or N이죠. 요게 M 아니면 N. 요거는 시가가 있는데 시가를 현재가가 상향 돌파하는 그 조건,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검색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2평 비교로 해서 15분봉으로 해서 일단 22평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우상향 트렌드는 잡힌 상태에서 거래량 터진 것들,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 있으면서 살짝 갭 뜨면서 시작하는 거, 혹은 시가 돌파하는 거, 요 검색식을 일단 시초가 단타 검색식으로 드렸는데 요거가 아주 강력하니까 요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뜬다고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떴으면 그게 일봉상, 주봉상, 분봉상 위치를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봉보다는 분봉 위주로만 봐도 되기 때문에 분봉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봉상 너무 높은 거는 위험하다. 그만큼 차익 매물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일봉상 위치도 중요하다.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또 하나 좋은 검색식이 급등 후 눌림 단타. 이것도 종목 검색식이 좋아요. 요것은 위에 똑같이 상패 방지 조건이고 이거는 볼린저 밴드 20봉 이내에서 상한선을 이제 뚫어주는, 뭐 20일, 40일, 뭐 70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다양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 뚫어준, 요거는 이제 5어로 FGH, 요거는 5어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피봇 1차 저항이나 2차 저항 2%에 근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봉 이내 한번 강하게 뚫어줬고 그 다음에 피봇선 저항선에 이제 근접한 요거를 검색해 주는 건데, 요거는 약간 눌림 검색식으로 한 뭐 아까 전에 요거 시초가로 그야말로 9시에서 9시 반 사이 보시는 거라면 백두 급등 후 눌림 단타, 이거는 뭐 10시에서 11시 사이 정도에 보시면 되겠다. 혹은 오후장 한 2시에서 뭐 2시 반 이 정도 사이에 보시면 괜찮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거래량 순위 이제 100위 안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시총은 좀 너무 작은 거는 말고 조금 그래도 큰 거 이렇게 넣었는데, 요거는 뭐 나는 작은 것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요거는 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타 검색식은 이런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검색식도 검색식인데 요것도 아주 좋아요. 거래 대금 상위 0186, 요거는 이제 거래 대금만 가지고 쭉 순위를 보여주는 건데, 장이 시작하자마자는 요거를 이제 뭐 10억 원 이상 이렇게 놓고 조회를 누르시면 이제 몇 종목이 안 뜰 거예요. 장이 시작하자마자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도 금방 가득 차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 50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조회, 그다음에 100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조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요런 걸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500억 원 이상으로 해두면 여기에 뜰 때는 한참 뒤에 뜨겠죠. 한참 뒤에 뜰 테니까 검색이 거의 안 된다. 제때 검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 거래 대금을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요 놈도 그날의 대장이 검색되는 아주 좋은 스크리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뜨는 것들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많이 오른 다음에 뜬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봉 위치를 꼭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검색식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 차트 설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한 심플하게 해보려고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단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돌파 단타. 이거는 조금
단타를 매매를 많이 해보신 매매 기술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고, 눌림 단타는 그나마 좀, 약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주로 눌림 단타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요즘 같은 장은 또 돌파 매매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돌파 단타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기 전에는 피라미딩과 자동 매도, 뼈 바르기, 요것도 우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요거는 꼭 확인하셔서, 요 피라미딩 기법을 이용해서 눌림 단타를 하면 확률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런 거 일단 단타를 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단타로 하루 만에 몇 퍼센트 수익을 봐야 만족하십니까? 15%? 20%? 상한가? 이런 것들을 그날 하루하루의 그 등락률 이렇게 봤을 때 전체 종목이 예를 들어 뭐 2,300개 종목 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 몇 종목 있을까요? 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5종목 이내의 경우일 경우도 요즘 같은 장은 상한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럼 2,300분의 5 확률이에요. 이런 확률을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상한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들고 있었던 게 그렇게 될 확률이 더 크지, 그날 사서 하는 경우는 뭐 20% 이럴 때 사서 29%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30% 수익 보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노리지 말아라. 그럼 10% 이런 거 노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날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한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근데 그래도 적어요. 근데 이거를 기준을 좀 낮춰보는 거예요. 5%로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몇 종목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5%보다도 이제 3%보다도 1% 이렇게 막 이걸 낮춰가다 보면 그날 1% 오르는 종목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단타를 할 때, 그러니까 저는 단타, 스윙, 중장기를 다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일단 스윙이나 중장기는 비중 그래도 뭐 10% 이상, 스윙 같은 경우는 10% 이상, 뭐 중장기 같은 경우는 뭐 30%나 50% 이상 수익을 보면 그때 매도를 하면 되는데, 단타는 언제 매도를 하냐? 이거는 저는 잃지 않는 매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도 만족을 해야 된다. 1%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쉽잖아요. 1%는 매도하고 나서 더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처음에는 그 1%, 2% 정도의 그 전량 매도를 자동으로 걸어두는 거를 해주시면서 연습을 하기를 바라겠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 1%나 뭐 1.5%가 올라가면 절반을 파는 거예요. 절반을 팔고, 그리고 나서 남은 거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이것들을 뼈바르기로 쫓아가면서 파는 거죠. 근데 쭉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쭉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면 아까 1.5%에서 절반을 팔았잖아요. 그 나머지 절반은 어디다 걸어두냐면 내가 산 본전가에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가 산 전체 비중이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을 샀다. 그러면 1.5%에서 50만 원에 해당하는 절반어치를 팔았고, 그다음에 내려가면서 본전의 나머지를 다 팔았다. 그러면 전체 100만 원에서 1.5% 수익이 아니고 그거의 절반만큼 수익인 거죠. 그러니까 뭐 1%안 되는 뭐 0.7% 정도의 수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수수료랑 이런 거 띄고 나면 정말 뭐 많이 번 게 없이 거의 본전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절반을 1.5%에 팔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쭉 끌고 가면서 뼈바르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그날은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보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올라갈 때 수익을 이때 매도를 못하는 상태로 확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거가 그날 올라주면 다행인데 여기서 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이 요즘 안 좋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면 이제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괜히 샀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타는 이날 하루 잘했어도 다음날 왕창 까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한 달을 쭉 통계를 뒤로 돌아봤을 때 플러스가 돼야지,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뭐 본전이 되면은 시간만 쓰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수수료만 날리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잦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쫙 지키는 매매,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키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피라미딩 매수와 뼈바르기 자동 매도가 필수다. 요 영상 꼭 보시고 여러분 익혀 보시길 추천드리겠고, 이게 익숙해지기 전에는 비중을 좀 줄여서 작은 비중으로 연습을 하시고,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요 기법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때 비중을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 그럼 돌파에 대한 좀 화살표 요것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오늘 만든 건데 좀 간단하지만 강력한 놈을 만들어 봤어요. 5분봉 돌파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하이스트 종가 한번 전에 그 종가 특정 기간 동안에 그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최고 거래량을 돌파하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 표시해줘라. 그리고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업데이트가 뭐 조건식이나 이런 게 많이 됐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 모양을 업데이트가 됐네요. 화살표뿐만 아니고 삼각형, 다이아몬드, 원, 별, 십자가 요런 것들이 이제 바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종가가 요거보다 클 때, 볼륨이 요거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종가가 볼린저의 상단보다 클 때, 요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해놓은 게 하나 있고, 똑같은 건데 그거를 크로스업으로 딱 돌파가 일어날 때, 그냥 상단에 있을 때가 아니고 딱 돌파가 일어난 타점에, 요때는 이제 별로 표시를 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멀티 침체 양봉, 멀티 과열 음봉 요것들도 우상단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링크가 많은데 이제 연휴니까 이때 한번 쭉 링크들도 살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멀티 침체 양봉, 멀티 과열 음봉 요 식에서 조건 하나만 추가를 했어요. 그 조건 하나가 뭐냐면 그 거래량 조건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게 5분봉 기준으로 만든 거라서 78일을 넣었어요. 78봉. 78봉이면 하루거든요. 5분봉의 개수예요. 하루의 개수. 그래서 그 평균값의 절반 이상이 거래량이 터지면, 그러니까 하루 평균 거래량보다 뭐 더 커지면 나누기 2는 안 하셔도 되는데 화살표가 너무 많이 안 떠서 요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멀티 침체 양봉도 마찬가지. 원래 있었던 기존 시계 거래량이 그날 거래량 평균값의 절반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멀티 침체 양봉이 뜨면 그때 화살표를 표시해줘라.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걸 보는 거고, 이거는 꼭대기에서 거래량 터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화살표를 이렇게 네 가지를 조금 약간 변형해서 추가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화살표들은 어떤 것도 많이 추가했냐면 상승 다이버전스, 이것도 우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 주시고 상승 다이버전스 4종 세트 그것들을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하얀 화살표, 요 CCI 화살표, 이제 최근에 요것도 우상단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들이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중이, 여기는 그 시소 거래량 비율 지표, 여기는 분봉 거래량 거래대금 지표. 분봉 거래대금 지표는 특정 금액 이상이 될 때만 표시되고 특정 금액 이하일 때는 아예 표시를 안 해버리는 요 조건입니다. 요것도 링크를 걸어 둘게요. 오늘 링크가 엄청 많은데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건 슈퍼 트렌드를 이용해서 스폰 트렌드를 그 막대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색깔로
이 스포 트렌드의 색깔로만 알 수 있게끔 해서 스포 트렌드랑 똑같은 그 내용인데 요거를 막대로 표시한 강세 약세를 막대로 표시해 본 겁니다. 이걸 왜 굳이 막대로 표시를 했냐? 왜 그러냐면 여기 기존에 그 터틀 매수 매도 강세 약세를 이미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강세 약세는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강세 약세를 터틀 트레이딩도 추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표시되는 이평선은 일단 없앴고 여기에 백두 기준선에서 라인은 이 두 가지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2번, 3번 라인이 뭐냐면 2번은 78 아까 뭐라고 그랬죠? 5분봉 하루 기준인 거죠. 하루 기준에 거래량 터진 거 기준으로 한 그 선을 요 노란색 선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는 390은 뭐냐면 여기 곱하기 5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주봉 기준으로 이 평균을 내본 값을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라인 설정에다가는 요거에서 이제 과열의 기준값 1을 표시를 해서 요거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하지 말자. 엔간하면 요거 위로 올라온 요런 거에서 하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요거 색깔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 거 요거는 그냥 일반 볼린저 밴드고 피어리어드는 30으로 해서 30에 2로 해서 상한선만 표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뭐냐면 그 매물대 차트입니다. 매물대 차트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종가 기준으로 여기 있는 거래량들을 이쪽에다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 날의 종가와 요날의 종가와 이제 이게 이 라인이 여기서 비슷하게 흘러가는 이 라인은 여기에 있는 각각의 거래량들을 다 합쳐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가격대에 얼마나 만큼의 거래량이 터졌는지가 한눈에 보기 쉽기 때문에 지지저항의 사실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지저항에 대해서도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지지저항도 꼭 확인하시고, 요 매물대 차트 같은 경우도 유용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매물대 차트는 일단 차트 환경 설정에서 요거를 요 지표 이름 요거 표현을 해줘야지 되고요. 요 쇼박스라는 그러니까 요 종목명 박스가 있어요. 그걸 더블 클릭하면 이제 봉 차트냐, 뭐 바 차트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차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매물대 차트가 있어요. 매물대 차트가 있는데 이 매물대 수가 기존에는 기본 값이 뭐 1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두꺼워서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거 50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 몇 퍼센트의 그게 있는지도 막 숫자가 막 다 나오는데 너무 복잡해져서 수치는 다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역 채우기 요것도 이렇게 채울 수 있고 그냥 투명 캔들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 투명으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 차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많이 보이니까 또 지저분해서 이것도 가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화살표는 말씀 놓친 건 없는 것 같고 다 드린 것 같고, 상승 다이버전스, RSI, 스토캐스틱, MACD, OBB 요거 됐고, 5분봉 돌파, 예, 불기둥 터틀 강세, 예,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설정은 끝났고요. 그거를 이렇게 딱 분봉 단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딱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가 막 이렇게 위아래로 막 이런 표현되는 게 너무 크게 되는 것들은 차트가 찌부러드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요 봉 최대 채소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이 캔들 중심으로 차트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표시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화살표 같은 경우도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라는 요게 있어요. 요거가 체크되면 여러 날에 화살표가 막 여러 개 두둑두둑 달릴 경우에 하나만 표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지 여러 개의 화살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깔끔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검색식에 뜨는 것들을 가지고 볼 때는 내가 차트를 중심으로 언제 사야 될지 이걸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자, 저 하나
하나 더 빠뜨린 게 있네요. 다시 차트 환경 설정에서 지표 이름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요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것 중에 기준선 요게 있어요. 아까 차트 유형 말고 기준선에 보면 시가 피봇 기준선 1차 저항, 2차 저항 여기에다 표시를 하고 다 3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놔뒀어요. 1, 2, 3, 뭐 기준선 다 색깔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뭐 저는 크게 의미 없다. 1차냐 2차냐는 그냥 피봇 선이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같은 색깔로 그냥 깔끔하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타 방법 중에 시가 회복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피봇 선들 여기 각각 다 지지 저항이 아주 중요한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단타 할 때는 그 주변에 있을 때 뚫어주고 눌리면 지지 자리로 활용하시면 되고 뚫어주기 전에 아래에 있을 때는 거기가 저항 자리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쇼박스 이제 금요일날 매매했었던 종목인데 이거가 이렇게 보면 그날 당일 차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슈퍼 트렌드는 다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강한 흐름에 있는 상태고 일봉상 보면 쇼박스는 뭐 엄청 꼭대기에 있는 거니까 지금 일봉상으로는 아주 좀 위험한 자리였죠. 그래서 위험한 자리라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이게 까만 선이 시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딱 돌파할 때 이때 돌파할 때 이쯤 어간에서 매매를 했어요. 근데 그게 확 빠지면서 아래 꼬리에 달리면서 아래로 훅 내려가서 이때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했는데 뭐 잘했다고 얘기를 하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손절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짧은 손절 이제 2% 손절 정도를 하고 회복을 해서 여기서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시작해서 뼈바르기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거가 여기 이거죠. 자동 일지. 그래서 매매 마크 조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가 자동으로 나갔고 이게 1분 봉이라서 이러는데 아까 5분 봉으로 보면 여기서 매수가 나오고 여기서 아래 꼬리 탁 달 때 매도가 나갔는데 회복해서 바로 다시 샀어요.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 이런 식으로 한 번 매도한 것처럼 보이네요. 이거가 1분 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뼈바르기로 그 분할로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쫓아가지는 못했고 이만큼 하락하는 거를 이제 견디지 않고 여기서 전량 매도가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타를 하시면 좀 수익이 좀 쌓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타 기법에 대해서는 오늘 뭐 깊게 설명 안 드렸는데 전에 올려드렸었던 단타에 대한 영상도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0명 돌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뇌동 매매를 하지 않고 좀 뭔가 통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 수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통계적인 매매를 하자. 뇌동 매매 하지 말자. 그거는 단타, 스윙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분할 매수, 피라미딩 매수이니까 돌파할 때는 분할을 조금 줄여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 돌파할 때는 짧게 나눠서 매수를 할 수 있겠고 눌림 단타를 할 때는 피라미딩으로 쭉 나눠서 호가별로 피라미딩을 아래로 갈수록 비중을 키우면서 쭉 비중을 채우고 반등을 할 때 반등 폭을 먹는다. 그 얘기는 비중이 다 안 찬 경우가 많겠지만 어쨌든 나는 한두 호가만 반등이 나와도 플러스 상태가 전환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눌림 피라미드 매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눌림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짧게 손절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손절 두려워하지 말고 손절했다가도 회복하면 다시 사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매매도 이제 충분히 뇌동 매매 안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